낭만사주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개묘년 말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태세 토끼와 기존의 말은 어떤 관계일까요? 고관대작의 별당 마님을 태운 말, 어깨춤 저절로. 말은 사냥이나 전쟁, 수송이나 통신을 위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늘 싸움의 연료됨을 이해 체력 단련에 우선해야 합니다. 등에 태운 주인을 안전하게 받들면서 그의 진두지휘를 따라야 하는 말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묶여 있다는 압박감이 떠나질 않게 마련인데, 새해 태세로 들어온 토끼 주인은 가볍습니다. 더욱이 높이 솟은 양쪽 귀는 1등 벼슬의 상징이니 원님 덕에 나팔불기도 좋습니다. 심리를 한 걸음에 뛸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코끝은 벌렁벌렁 할 것입니다. 먼저 갑오년 말띠입니다. 갑오년 말띠가 개묘년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먼저 개묘년에서 개수는 갑목의 부모가 됩니다. 갑나무인데 개수 부모가 들어와서 수생목을 해준다는 뜻이고, 또 묘토끼에 대해서 오 말은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간지지가 다 부모가 됐네요. 부모 덕이 완전 많아진다는 뜻이 되겠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는지 그 다음처럼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몸집 키운 나무, 귀하신 몸 등에 태운다. 두 번째, 떼약볕에 나설 일도 땀날 일도 없다. 세 번째, 명예도 오르고 먹는 것도 고급지다. 몸집 키운 나무는 어째서 만들어지느냐. 이 개수가 감나무한테 수생목, 나무는 물을 먹고 커가죠. 몸집이 자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 말이 등에 사람을 태우는데, 올해 토끼가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우면서도 귀가 큰데, 귀가 큰 거는 1등 벼슬의 상징이거든. 관모. 그래서 귀하신 몸을 등에 태웠다. 귀하신 몸이 토끼처럼 가볍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 신나죠. 몸은 근사하게 커졌지. 귀하신 몸 등에 태운다. 그래서 갑오년 말띠가 올해 귀하신 몸을 등에 태우고 폼질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빨리 멀리 뛰어야 되는 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땀이 많이 나는데, 개수가 습기니까 떼약볕보다 이렇게 땀이 많이 안 나겠죠. 그래서 떼약볕에 나설 일도 없다. 또 땀날 일도 없다. 등에 태운 주인이 토끼처럼 가벼우니까 땀날 일이 없다. 떼약볕에 나서지도 않고 땀날 일도 없으니까 올해는 신선처럼 일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명예 오르고 먹는 것도 고급져. 명예 오른다고 하는 거는 등에 태운 주인이 토끼인데 등에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게 가벼울 거잖아요. 근데 귀는 높아서 큰 벼슬아치를 등에 태웠다. 그러니까 그 태우고 가는 말의 품격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토끼도 초식을 하고 말도 초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말이 먹는 거는 좀 더 거칠죠. 토끼가 먹는 거는 훨씬 부드럽고. 그런데 토끼 주인이니까 먹는 것도 고급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올해 갑오년 말띠는 귀하신 몸도 등에 태우고, 귀하신 몸을 등에 태웠다고 하는 거는 자기 품격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고, 떼약볕에 나설 일도 없고 땀날 일도 없다. 먹는 것도 고급지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1894년 갑오생 말띠인데, 누구냐 하면은 최두선 씨라고 있었어요. 조선의 3대 천재, 6당 최남선 선생의 동생인데, 1963년 개묘년이었죠. 그때 고려대학교에서 명예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국무총리로 임명됐어요. 최두선 씨가. 그래서 국무총리로 등장을 하셨다가 6개월 만에 사임을 하셨는데, 그 다음 해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말의 성질이 어디 가서 길게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단점이 또 있어요. 빨리 멀리 또 무거운 거 싫어하고. 어쨌거나 가보년 말띠가 계묘년에 아주 재미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월에 있어도 일에 있어도 시에 있어도 같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병호생 말띠입니다. 올해 58살이 되는데 병호생 말띠가 계묘년을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 계수는 병화에 대해서 남편이 되고 또 묘토끼는 오한테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호는 남편을 만났고 부모도 만났고 남편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병호는 올해 좋은 남편도 만난다. 좋은 부모도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첫 번째 무지개 뜨는 언덕에서 어깨춤 두둥실 추겠다. 말만 들어도 참 신나겠어요. 왜 무지개 뜨는 언덕이냐? 개수한테 태양볕이 비치면 참 빛깔이 좋습니다. 찰랑찰랑하기도 하고 또 습기에 태양빛이 비치면 뭐 거울처럼 반사작용을 해서 무지개를 만든대요. 빛이 굴절 현상을 일으켜서 무지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벼운 토끼를 태웠으니까 춤추는 거 어렵지 않죠. 무슨 뭐 소를 태웠다든지 호랑이를 태웠다든지 하면은 힘에 겨울 건데 토끼야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무지개까지 뜨니까 어깨춤 두둥실 추겠다. 또 그 다음에 이 총괄 살림 가볍게 해치워 했는데 이 개수에 대해서 병화는 부인이 됩니다. 부인인데 이게 태양 같은 부인이니까 총괄 살림을 가볍게 해치운다. 보통의 집안에서도 부인이라면 집안 살림을 총괄해야 되겠지만 병부인이기 때문에 태양 같은 부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살림이 크다. 총괄 살림을 무겁게 해치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해치운다 얘기예요. 토끼를 등에 태웠으니까 무겁게 해치우는 게 아니다. 총괄 살림 가볍게 해치운다. 그 다음에 돈도 들어오고 먹는 것도 고급지다. 돈은 왜 들어오느냐? 여기 남편이 들어왔으니까 생활비 갖다 주겠죠. 그래서 돈도 들어오고 또 앞서도 말했지만 토끼하고 말이 똑같은 초식 동물인데 말이 먹는 거는 억세지만 토끼가 먹는 거는 훨씬 부드럽다. 그런데 그 토끼 부모가 말 자식한테 목생활을 해주니까 부드러운 먹이를 제공한다. 그래서 돈도 들어오고 먹는 것도 고급지다. 아주 병호생도 올해 신나게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고 또 현재도 알 수 있게 마련이니까 과거를 자꾸 보는 겁니다. 안익태 선생이 있었어요. 저기 애국가 작곡한 그 안익태 선생이 1906년 병호생 말띠인데 이 양반이 1944년에 스페인에 귀화를 했어요. 그때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한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아예 스페인에서 이제 귀화를 했는데 세월이 또 지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죠. 그래갖고 1962년도에서부터 64년까지 서울 국제음악제를 3회 주관했어요. 스페인에 귀화하면서 고국이 항상 그리웠을 텐데 62년도부터 64년도까지 3년 동안 한국에 와서 코리아 환타지, 코리아 환상곡도 이제 연주를 하고 서울 국제음악회를 주관을 했어요. 총괄 주관을 했던 것이죠. 꿈에도 못 있던 고국에 와서 다시 이렇게 음악제를 주관했었으니까 아마 평생 한이 그때 다 풀렸겠지요. 58세니까 또 애국자 같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있어요. 효성그룹의 창시자 조홍재 회장이 병호생 말띠인데
1963년도에 홀로서기를 했어요. 삼성그룹에서 이병철 씨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63년도에 독립을 해갖고 1년 만에 그 효성그룹의 중심이 되는 효성물산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접 경영하였다. 효성그룹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큰 기업이죠. 병호생 말띠 아주 올해 많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오생 말띠인데 올해 46살이 되겠어요. 무오생 말띠가 개묘 토끼띠 해를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 개수는 무토한테 부인이 되고 또 밤, 물, 무토는 태산이고 남편이 됩니다. 지지에서 묘는 뭐 그대로 부모, 오는 자식. 그러니까 무태산은 개 부인을 만났는데 개 부인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부인이 아니라 산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여자가 됩니다. 왜냐? 산에서 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산에 비가 온다는 뜻이죠. 근데 그 빗물은 뭐 산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겠지만 흘러내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토 남편이 개수 부인을 끌어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 내려가는 부인이 되는 거고 묘 토끼는 말 등에 올라타갖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겠지만 개 부인은 무태산에 올라탈 수가 없다.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 물에 젖은 산 제대로 뛸 수 없다. 산에서 뛰어야 되니까 제대로 뛸 수 없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많은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올해는 그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비 오는 산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보일 수가 없죠.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일 거고 심하면 아예 안개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산에 커튼 친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잘 뛸 수 있는데 앞에 커튼을 쳤으니까 멀리 못 뛰고 제자리를 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제자리를 뛰어야 되니까 요건 꼭 댄스 학원 같은 모습이 딱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 무토한테 수는 돈이 되거든요. 나가는 여자, 산 내려가는 여자, 나가는 돈. 그런데 먹는 거는 들어온다. 여기 묘토끼가 목생화 해줘서 돈은 나가도 먹는 거는 들어온다. 참 잘 먹고 잘 사세요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던 대한민국의 3대 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 씨가 말띠였네요. 김을동 씨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그이가 말썽을 많이 부렸던 사람이죠. 우리가 가볍게 알고 있는 게 그랬는데 그때 3.15 부정선거에서 4.19 일어났고 그 뒤에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속이 부글거렸겠죠. 그랬는데 5.16 혁명 군부 세력이 그런 약속을 했대요. 이 세상이 안정되면 군으로 돌아간다는 공약을 했대요. 그래서 김두한 씨도 그 공약을 믿고 관망을 했었다. 그러니까 난리도 안 치고 그랬다 얘기죠. 아니 군부 세력이 나라를 안정시킨 뒤 대통령 선거해서 대통령이 나오면 군으로 돌아간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자기가 뭐 섣불리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63년도에 들어앉아서 피로 물들인 건국전야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썼다.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하면은 들어앉아 있어야 되겠죠. 커튼 치고 들어앉아서 제자리를 뛰는 듯. 건국전야라고 하는 책을 썼으니까 들어앉아서 제자리를 뛰는 듯 했겠지만 그게 말 타고 뛰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나가도 먹는 것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경호생 말 가 되겠습니다. 경호생 말띠는 34세 이제 청년이죠. 경호생 말띠가 개묘 토끼를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 개수는 경금한테 자식이 돼요. 자식, 밤, 물.
이게 이제 이 경금 부모는 아주 총 같은 부모, 칼 같은 부모, 아주 냉정한 부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칼 같은 부모가 개수 자식을 만났다. 경금한테 개 자식이 들어왔으니까 경금은 그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 총칼처럼 완벽하게 가르쳐야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고, 여기 묘 토끼하고 오 말하고 같은 것을 먹는데 토끼는 훨씬 부드러운 것을 먹는다. 먹는 거 고급진다 하는 거는 앞에 다른 말들랑 다 똑같아진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 총칼이 자식을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은 찬물에 손도 넣어야 되고 똥기저귀도 빨아야 하고, 그렇듯이 이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자꾸 그 경금의 총칼에 습기가 차서 그게 녹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총이나 칼이라고 하는 거는 심심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있어서 녹슨 칼에 다치는 모습이 나온다. 칼을 안 갖고 있으면 다칠 일이 없는데 칼을 갖고 있으니까 다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칠 반들반들하게 칠해져 있는 칼이 아니라 녹슨 칼이 됐다. 연고 정도 발라갖고는 안 된다. 백신 치료를 해야 된다. 파상풍 걱정되니까요. 그래서 입고 먹고 하는 거야 걱정이 없어. 다친 거나 확실하게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둠이야. 깜깜한 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휘둘러지는 칼. 사고 치게 마련이죠. 밝은 데서 휘두르면 사고 아닌데 어두운 데서 휘둘러지면 그게 사고야. 근데 내가 사고를 친 거니까 드러내놓고 말 못한다. 그거 말하면 자기한테 탓이 돌아오니까 말 못한다. 그리고 요 개수가 경한텐 자식이니까 자식을 뒷바라지 한다든지 자식을 키운다든지 하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다 골병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골병 든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 같은 후배, 동생 이런 관계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골병, 아래 것들한테는 골병 들고 토끼 마님한테서는 고맙다. 아래 것들한테는 골병 들지만 부모한테는 고맙다. 이 얘기가 돼요. 여기 그 민주당 국회의원 권노갑 씨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1930년 경호생 말띠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1963년도 계묘년에 이제 올해랑 똑같은 계묘년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53년 동안 당적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권노갑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이라고 하나? 53년 동안 그 밑에서 같이 일해왔다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은 자기가 주인을 잘 안 바꿔요. 뭐 지치고 쓰러졌을 때 주인이 다른 말을 필요로 하기는 하죠. 말이 자기가 대놓고 나 주인 바꿀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고 검색을 해보다가 권노갑 씨를 알아냈는데 또 도군봉 씨가 1930년 이제 경호생 말띠였어요. 그랬는데 1963년도 계묘년에 대종상 여우 주연상을 이제 받게 됐어요. 새댁이라고 하는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여우 주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화제에 참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파갖고 꼼짝을 못한다. 집에 있다.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도군봉 씨 얼른 그 쾌차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워했죠. 근데 나중에 밝혀졌대요. 도군봉 씨가 그때 눈 쌍꺼풀 수술했던가 봐요. 그래서 바깥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집에 있다.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도군봉 씨 얼른 그 쾌차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워했죠. 근데 나중에 밝혀졌대요. 도군봉 씨가 그때 눈 쌍꺼풀 수술했던가 봐요. 그래서 바깥에 나올 수가 없잖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그 웃지 못할 비밀이 밝혀져서 세상이 한번 떠들썩했었대요. 녹슨 칼에 다치면 백신 치료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쌍꺼풀 수술한 게 녹슨 칼은 아니었겠지만 확실하게 해고 나와야죠. 요즘 같으면 어제 수술하고 오늘도 나돌아다니기는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다쳐요. 그게 칼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특히 올해처럼 습기 많은 해에는 더 염증 번진다. 마지막으로 이모년 말띠가 되겠습니다. 올해 82살이 있고 22살이 이모년 말띠가 되겠는데, 이모 말띠는 개묘 토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나. 개수는 동생이고 강물입니다. 임수는 바다고 형님이고, 그러니까 개 동생 강물이 임형님 바다에 들어온다. 쉽게 말해서 강물이 바다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강물이 여기저기 돌고 돌아서 바다에 들어가는 게 보이는 때는 그게 썰물이에요. 밀물일 때는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안 보여. 바다가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강물이 바다에 밀고 들어가는 게 보인다 할 때는 그게 썰물이고, 그 썰물에서는 바다가 멀리 밀려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임바다는 개묘년이 들어오면은 멀리 갈 일이 생긴다.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바다 건너 가야 되니까 해외 가는 일도 생길 거고 먼 길 가는 일이 생기는 거는 좋은데, 뭐 또 말이 토끼 태우고 가는 것도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토끼가 바다 위에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 업힌 주인이 길게 못 견딘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길게 시간 끄는 일은 할 수가 없다. 혼자 가면 딱 좋겠는데 토끼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업힌 주인이 못 견딘다. 먼 길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신경 곤두서게 한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으네요. 또 그 다음에 강물이 바다를 밀고 나가면 바다는 해안 가까이에 있다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밀물이었을 때는 바로 사람 코앞에까지 오는데, 썰물이면 저 바깥으로 밀려 나가니까 이 거래가 끊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거래가 끊긴다. 형님 동생하고 지내던 관계가 멀어진다. 거래 끊기면 먹고 살 길도 막막하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거래 끊겨도 멀리 밀려나도 별땅마님의 은덕이 있다. 이게 부모인데 토끼 같은 부모가 되고, 또 말띠한테는 묘가 도화살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땅마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놨는데, 오고 가고 하지는 못해도 이 별땅마님의 은덕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 강물이 돌고 돌아서 바다까지 들어올 때는 온갖 똥물이 다 섞여서 바다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바다는 온갖 똥물 다 먹는 거지. 온갖 똥물 다 먹는다 해도 되겠는데, 조금 말을 이쁘게 하느라고 동생한테 물 먹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동생한테 물 먹어도 어른한테는 위로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82살, 22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월에 있어도 일에 있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과거에는 가수 배호 씨가 1942년 이모생 말띠네요. 근데 1963년도에 22살의 나이인데 데뷔곡이 굿바이래. 임바다가 개수한테 밀려서 썰물이 돼서 나가니까 이거 먼 길 가야 하는데, 이게 바로 굿바이. 참 일찍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노래가 아주 좋은데 바이라고 하는 말이 배호 씨한테서 먼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배호 씨하고 동갑인 정혜선 씨가 63년도에 그 박병호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중간에 이혼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가지를 못하고. 업힌 주인 못 견딘다. 토끼는 물에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 말띠의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낭만사주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